방호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평소대로 돌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방에다가 확진자들을 모셔다 놓고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확진되면 최소한 2, 3주 이상은 자가격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긴급하게 서울시 관련 부처와 면담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관과 소통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왜 만나자고 하냐며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상담을 못한다. 고충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시 입장입니다. 정부는 당장 요양원 확진자 병원 이송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 인력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상 마련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요양원에서 대기하다 사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의 요양 확진자들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 돌봄 인력을 훈련해서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지난달에 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3년간 시행하던 서울시 요양보호사 대상의 무료 독감 접종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금액은 11억 원입니다. 삭감 이유는 다른 돌봄 노동자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만행입니다. 현장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힘으로 노동조합은 서울시가 무료 독감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급하게 여성 지배 직종에 대한 성차별로 진정을 넣었지만 다음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임금 체계가 직종 직군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고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돌봄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다 같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인데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의 가치에 등급을 매기고 돌봄 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요? 서울을 바꾸기 위한 더 나은 돌봄을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서울의 돌봄을 견인하고 있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식이 있습니다. 노동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돌봄 노동자 계급의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세 직군의 돌봄 노동자들이 함께합니다. 민간에서는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이 일상화된 직군입니다. 이런 직군의 노동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모여서 돌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감염병 문제, 감정노동, 저임금 문제,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민간에서부터 이어져 온 현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투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돌봄, 행복한 돌봄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없는 길을 새로 만들며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비참한 돌봄 노동자의 현실 속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 우리에게도 뭔가 희망이 있다. 투쟁하면 우리의 노동과 한국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입시다. 거리를 걷고 우리 스스로를 드러냅시다.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이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 더 나은 행복한 돌봄으로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냅시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서울 시민 모두도 더 나은 서울의 돌봄을 위한 우리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네, 녹색당은 사실 좀 굉장히 좀 기후위기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각기 다르게 겪고 있었던 문제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거기도 또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되게 자랑스러운 얘기들을 떠들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정의 활동, 저를 비롯한 기후정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이 권력은 공고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것도 바뀔 수 없을 것 같고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우리의 이런 연대들이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하고 또 어떻게든 모여보고 네, 어떻게든 또 투쟁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기후노미 석탄발전 중단하라! 지난달 용산 정비창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회를 출범했습니다. 용산 정비창은 2007년 오세훈 당시 시장이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변 땅값을 폭등시키고 용산 참사를 불러일으킨 실패한 개발 사기극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오세훈은 정비창이 다시 국제 업무지구를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지들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계획인 양 들뜬 투자 호재를 언급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땅을 기업과 개인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용산은 서울에서 가장 큰 쪽방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했던 동자동 공공개발 지구 지정을 미루고 있고 서울시는 소유주들의 민간 개발을 조력하겠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쪽방 주민도 상생하는 민간 개발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동자동 바로 건너편 양동 쪽방 지역을 보면 지금 민간 개발이 추진되면서 집주인들이 법으로 보장된 이주 보상을 해주기 싫어서 건물이 낡아서 위험하다는 핑계로 주민들을 사전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은 누구의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장사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의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집이 아닌, 집답지 않은 주거불안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마포 아현에서 대책 없는 강제퇴거 살인개발이 희생된 박준경이 탈시설 자립생활을 외치다 먼저 떠난 박형이 9.15시온에서 화마에 휩쓸린 7 희생자가 남대문 쪽방 민간개발 과정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단식투쟁하다 먼저 떠난 윤양호의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쫓겨나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부터 최소한 공공부지는 모두의 몫으로 남겨두라고 함께 요구하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주거 불평등에 대한 이 분노를 각자의 것만으로 남겨두지 맙시다. 용산 정비창에서부터 소수 독점의 투기 개발을 단절합시다. 이 땅은 우리 모두의 땅이라고 함께 선언합시다. 하루에 70분 이상 분들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여기 의료연대도 계시고 보건의료들도 계시는데 공공병상 충원하라, 의료인력 확충하라, 간호사 인력 대비 환자 수 결정하라라고 총파까지 베스트를 치면서 요구했지만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공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노동자들이 외쳐왔건만 이제 죽음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 앞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권력을 책임지고 있다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소식 들으셨죠?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특실에 2박 3일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쉬쉬하다가 우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서 특혜라고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70명씩 죽어나가는데 서울대병원에 특혜 입원했습니다. 요즘에 서울대병원 들어가기가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어렵답니다. 요즘 시기에. 이 특혜를 정부 부처의 총권력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하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이 생긴 지가 1974년도에 생겼으니 이제 거의 반백년을 서울시 땅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지하철입니다. 요즘에 별다방 커피 한 잔에 얼마죠? 4천 얼마, 4달러입니다. 4달러. 햄버거 하나에 4달러입니다. 김밥 하나에 2달러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1달러입니다. 1달러. 세계에서 몇 안 되는 1달러 지하철입니다. 이렇게 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이 이제 재정 악화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파산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을 이런 새벽부터 노동이 마친 후에 밤 늦게까지 노동이 힘들어서 술 한잔 먹고 비틀거리는 이 육신도 시객마저도 안전하게 서울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서울 지하철입니다. 이 지하철이 무임수송과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984년부터 시행하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을 단 한 푼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에서 해라, 서울시는 정부에서 해라, 서로 핑퐁 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지하철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하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당장 안전인력이 축소되고 재정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보궐선거로 들어온 오세훈 시장은 이 최악에 빠진 지하철 재정 문제를 사람을 줄이겠다, 이렇게 해결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971명을 줄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 직원의 10%를 자르겠다, 외주화시키겠다, 오세훈 시장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 지하철을 우리 서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하철의 적자는 운영의 적자가 아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무임수송과 그리고 버스 환승,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착한 적자다. 그래서 지하철을 지켜줘야 한다. 오세훈 시장, 당신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하철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세훈의 이 망령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오세훈의 망령 싸워 이겨야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발언을 짧게 하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지하철, 철도가 생명입니다. 이제 서울의 버스도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됩니다. 주한 공영제, 민간 차군에게 이익을, 세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철도와 지하철이 서울의 공공체계,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위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가야 됩니다. 내 집 앞에 지하철 뚫리면 좋지요. 집값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의 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우리 장애인,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한 개편을 위해서 지하철은 뚫리고 달리고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서울 자본과 심장이 서울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은 노동자, 민족이 주인되는 서울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주민들 30-40명밖에 안 되는데 경찰 수천 명을 배치해서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장비를 반입하고 건설 장비가 들어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들은 은천적으로 들어올 때부터 환경영향 평가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불법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전쟁 무기를 실사, 입장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막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불법이고 미국놈의 무기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전국에서 많은 동지들이 연대하러 오시자는 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해관암 마당에서 장비를 막고 또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명 경찰 앞에 저희들은
탄압을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뽑힐 때는 참 암담한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할머니들과 지역 주민은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는데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놈들은 사들을 특권으로 해서 더 배치해야 된다 하는 놈이 있어요. 어떻게 사드가 미국 무기인데 우리나라 주권이라고 하는 이 얼빠진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나라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미국 무기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무기를 배치하는 게 바로 주권이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철거될 때까지 끝까지 지역 주민들은 좌절 않고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닙니다. 110억 교비 횡령, 회계비리 의혹으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슬그머니 호텔로 들어온 건 10년 전입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 룸 어텐던트 시설팀과 외주화했고 복수노조, 성과연몽제, 전 위원장의 해고 등 노조 탄압으로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들었으나 그들이 투자한 부동산은 호황이었음에도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세종노조 12명 정리해고해도 9년 동결된 임금으로는 적자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있을 때 세종노조만 다 나가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고용과 해고가 더 편한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경영을 노동자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경영이 어렵다고 노동자가 해고되어야 합니까? 경영을 한 경영자가 책임져야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건 재난이지 결코 경영상의 이유는 아닙니다. 대형 화재나 장마처럼 국가가 관광, 숙박, 항공 종사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당해고를 재판을 통해 판결받아야 하지만 앉아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려나가고 연대하고 싸워 우리의 투쟁의 힘으로 길을 만들겠습니다. 투기를 위한 집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서민들이 차별 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일감 감소와 저임금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먹튀, 투기 자본의 약탈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투기자본 규제법 입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작은 사업장 차별 철폐, 투쟁 사업장 승리,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라. 재택근무 때문에 돌봄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여성에게 대부분 전담되고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돌봄 노동이 여성 노동이자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 장애의 유무,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와 모든 가정에 돌봄이 가능해야 합니다. 돌봄 국가 책임 확대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이윤만을 채워주는 지원조직 대신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식량, 보건, 교통, 공공성 강화로 기후정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민생은 실정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누가 더 비호감인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이 되는 바로 청와대로 있는 여기 선거 차량과 대표단 사이가 너무 떨어져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하나, 둘, 셋.